초기 중국 중심이었던 한의학. 1610년 조선은 당시 의학과학 기술을 총망라한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한의학은 발전을 거듭해 정밀의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재마의 사상의학, 예방접종을 통해 천연두를 막아낸 지서경의 종두법 등 당시 시대를 앞서가는 최첨단 의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한말 대한제국 황실의원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협진이 이루어져 동서양 의학의 협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을 침략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서 한의학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의생제도에서 사용되는 그 의생이라는 용어는 의사라는 용어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의사할 때 사자는 스승사자의 사가 있고 선비사자의 사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혼용돼서 사용되는데 의생할 때 생자는 스튜던트란 의미에서 생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는 어차피 의사, 원래 의사라는 용어는 일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의사를 지칭하는 용어였죠. 이것이 이제 의생이라는 단어로 격화되면서 한의학의 지위도 같이 격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결코 이에 굴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으며 나아가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았지만 한의학은 일제의 잔재에 묻혀 여전히 한의사는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51년이 되어서야 국민의료법을 통해 의료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과거 일제의 법체계에 가로막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제시대에서 비롯된 양방 중심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신약, 생약제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은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세계의 의료 선진국들은 동양의학에서 서양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300조에 달하는 만큼 의료 선진국에서는 대체약 관련 전통의학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8년에 NIH, 미국 국립보건산하의 국립보건 전통 통합의학 연구소를 설치하여 보안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와 유효성, 안전성에 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EU 유럽연합 17개국이 전통의학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한계를 동양의학으로 뛰어넘으려는 세계의 관심은 한양방의 다양한 협진 시도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존스 홉킨스 병원과 MD 앤더슨 암센터,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다나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로원 캐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주요 암센터들이 하나같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약에 대한 다양한 임상자료와 지침들이 매년 발표되는 등 한약에 대한 처방과 복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중국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동양의학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상징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 속에 세계 한의학 시장 규모는 이미 3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에 이르며 2050년에는 6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WHO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의지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중의학 산업을 통한 국부 창출로 이어지자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의학법을 제정하고 중의학 관련 부서를 별도의 청급으로 독립시켜
독자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중의학의 객관화, 과학화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투유유가 속해 있는 중의과학원에서는 산하에 6개의 병원을 두고 각종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현실은 초라합니다. 수백 곳의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같은 곳에 한의과는 없습니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한양방 협진이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한의사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관심과 연구개발 지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의학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부 내 국의 위치이며 겨우 2개 과로 이루어져 보건복지부의 국 중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R&D 관련 예산은 2016년 현재 186억 원으로 중국 일개 대학인 상해 중의학대학 연구비 694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더러 한의학연구원 산하에는 임상 연구를 위한 의료기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한의학의 과학화, 객관화 시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 진출은 물론 국내 의학시장 발전에도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한의학 시장에서 한국은 불과 3%, 약 7조 원 남짓한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단 한 푼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10%의 점유율만 차지해도 연간 수십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의학은 발전과 변화를 통해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능력의 한의사들이 현대 한의학을 미래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한의학 R&D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학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핵심 건강 문제에 대해 한의 필수 의료 보장을 추진하는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양방 협진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학이 되겠습니다.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의학을 브랜드화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의학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은 끊임없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의 의학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이 먼저 찾는 대한민국 의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R&D 예산의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 산업 육성이 적극 지금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제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인의 의료기술 한의학, 세계 바이오 의료 시장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진 우리의 기술, 한의학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학, 바로 한의학입니다.